수십조 원이 오가는 국제 무기 개발 시장에서 혈맹이나 영원한 우방이라는 말이 얼마나 순진한 착각인지 아십니까? 여기 전 세계 방산업계의 상식을 완벽하게 뒤엎는 충격적인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 언론은 인도네시아가 대한민국 KF-21 보라매엠의 최초 해외 도입국이 될 것이라며 샴페인을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프라보워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무려 16대의 KF-21 도입 계약이 단숨에 체결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죠. 하지만 화려한 스포트라이트가 꺼진 후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단 한 대의 전투기 구매 계약도 없었습니다. 대신 인도네시아 외교부는 핵심 광물과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16건의 양해각서만을 발표하며 서둘러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도대체 마쿠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겉으로는 웃으며 악수를 나누는 이면에는 밀린 개발 분담금은 내지 않으면서 핵심 기술만 쏙 빼가려는 철저한 자국 우선주의와 이를 단호하게 차단해버린 한국의 냉혹한 지정학적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신용이 깨진 파트너에게 더 이상의 자비는 없었던 것이죠.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의 니켈 매장량을 무기로 한국과 줄다리기를 하려 했지만 대한민국은 오히려 그 자원을 우리 전기차 배터리 산업 확장에 교묘하게 연결하며 철저하게 실리만 챙겨버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전투기 계약 하나가 무산된 해프닝이 아닙니다. 이 거대한 체스판의 판도를 뒤흔들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기술 이전을 두고 헛발질을 하는 사이 막대한 오일 머니를 거머쥔 중동의 거대한 큰손이 KF-21의 진정한 파트너 자리를 꿰차기 위해 한국을 향해 거침없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한국의 최첨단 전투기와 사막의 막대한 자본이 결합할 때 글로벌 방산 시장과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에는 어떤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될까요?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칠흑 같은 중동의 밤하늘을 상상해 보십시오. 평화로워야 할 사막의 밤하늘 위로 이란과 연계된 무장 세력들이 쏘아 올린 수십 발의 탄도미사일과 자폭 드론들이 비를 뿌리듯 쏟아져 내리는 참혹한 현실 말입니다. 이것은 블록버스터 영화 속 한 장면이 아닙니다. 세계 원유 공급의 심장부이자 글로벌 경제의 엔진인 중동 산유국들이 매일같이 마주하고 있는 피말리는 생존의 현장입니다. 이 먼 이국의 분쟁이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고요? 당장 오늘 아침 주유소에 들렀을 때 숨 막히게 올라간 휘발유 가격표를 보셨습니까? 마트에서 장을 볼 때마다 훌쩍 뛰어오른 식료품 물가에 한숨을 내쉬신 적이 있으신가요? 중동의 하늘을 가르는 미사일 한 발은 단순히 모래바람을 일으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글로벌 경제의 대동맥인 원유 수송로를 마비시키는 치명적인 혈정화도 같습니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요동칠 때마다 우리 서민들의 가스비 고지서는 무거워지고 수출로 먹고 사는 중소기업들의 숨통은 서서히 조여옵니다. 이것이 바로 지정학적 위기가 평범한 가정의 식탁을 가차없이 덮치는 끔찍한 연쇄 반응입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아랍에미리트 UAE는 국가의 명운을 걸고 날아오는 불기둥을 막아낼 완벽한 방패를 찾아 헤맸습니다. 단 한 번의 요격 실패가 국가 핵심 인프라 파괴와 경제 마비로 이어질 수 있는 벼랑 끝 상황이었죠. 바로 그때 무려 96%라는 경이로운 실전 명중률로 중동의 하늘을 완벽하게 방어해내며 UAE의 구원자로 등판한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지대공 요격 미사일 청웅이었습니다. 위기에 처한 파트너를 돕기 위해 한국은 긴급하게 요격탄 30발을 내어주고 세 번째 포대까지 신속하게 전진 배치하며 그들의 방공망을 사수했습니다. 무기를 팔고 사는 단순한 거래 관계를 넘어 생존의 위협을 함께 막아낸 굳건한 신뢰의 연대. 그렇다면 포연이 자욱한 사막의 밤하늘에서 피어난 이 놀라운 동맹은 어떻게 무임승차를 노리던 인도네시아를 밀어내고 KF-21 전투기 개발에 거대한 판도를 뒤집는 동시에 꽉 막혀있던 대한민국의 에너지, 생명줄까지 단숨에 뚫어버리는 기적 같은 반전의 서막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오랜 파트너였던 인도네시아는 무대 뒤로 밀려나고 중동의 부국 UAE가 그 자리를 빠르게 꿰차게 된 것일까요? 단순히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이 거대한 지각 변동의 밑바닥에는 글로벌 패권 경쟁이라는 복잡한 지정학적 단층선이 존재합니다. 인도네시아의 치명적인 패착은 국가 안보를 단순한 재래시장의 흥정거리로 착각한 데 있습니다.
분담금 체납이라는 표면적인 현상 뒤에는 자국의 복잡한 내부 정치와 예산 배분을 둘러싼 고질적인 정책적 병목 현상이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반면 UAE가 처한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당초 UAE는 미국으로부터 F-35 스텔스기를 도입하려 했지만 중국과의 기술적 밀착을 의심한 미국의 강력한 견제와 까다로운 정치적 조건에 가로막혀 좌절을 맛봐야 했습니다. 무기를 내어주는 대신 묵직한 정치적 청구서를 들이미는 서구 강대국들의 태도에 뼈저린 지정학적 한계를 느낀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대한민국과 UAE의 국가적 이해관계가 정교한 스위스 시계의 톱니바퀴처럼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한국은 세계가 경악할 만한 압도적인 방산 기술력은 갖추고 있지만 산업의 핏줄인 에너지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국가입니다. 반대로 UAE는 막대한 오일머니와 자원을 손에 쥐고 있지만 스스로의 하늘을 지키고 미래 전장을 주도할 독자적인 국방 플랫폼이 절실하죠. 즉, 이것은 단순한 무기 수출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첨단 기술 방패와 중동의 검은 황금을 교환하는 21세기형 전략적 빅딜인 것입니다. 실제로 UAE는 단순한 전투기 구매자를 넘어 자체 무인기 역량과 결합된 KF-21 블록3의 진정한 공동개발 파트너로 나서기 위해 막대한 자금 보따리를 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청웅이라는 우산으로 그들의 심장부를 지켜주자 UAE는 그 보답으로 꽉 막혀있던 원유의 밸브를 한국을 향해 활짝 열었습니다. 총 2,400만 배럴의 원유 긴급 도입 약속, 그리고 이미 우리 항구의 하역을 시작한 수백만 배럴의 물량은 당장 내일의 물가 폭등을 걱정해야 하는 한국 경제의 인플레이션 압력을 억누르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방파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한국이 방산 기술력이라는 강력한 카드로 피말리는 글로벌 자원 전쟁의 파도를 영리하게 넘나들고 있는 지금, 우리와 똑같이 원유의 90% 이상을 중동에 의존하는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비명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지정학적 위기 앞에서 방향타를 잃어버린 일본 경제는 지금 어떤 치명적인 붕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일본 경제의 심장부가 서서히 멎어가고 있다는 경고음이 들리십니까? 현재 일본은 중동 에너지 위기라는 거대한 쓰나미 앞에서 가장 취약한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필요 원유의 90%를 중동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글로벌 물류의 대동맥인 호르무즈 해협이 좁아지자 그들의 경제 혈관은 급격한 경화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태가 불러올 도미노 효과는 참혹합니다. 휘발유 가격은 이미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고 이는 곧 모든 산업의 물류비용 폭등으로 직결됩니다. 일본 현지 언론조차 벚꽃을 즐기던 평화로운 날들을 그리워하게 될 것이라며 절망적인 미래를 경고할 정도죠. 한일 간 산업 생태계가 밀접하게 얽혀있는 만큼 일본의 물류비 폭등과 산업 경쟁력 약화는 결국 우리 한국의 수입 물가와 수출 전선에도 예상치 못한 연쇄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직면한 미래 시나리오를 크게 두 가지로 압축합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서서히 끓는 냄비 속 개구리와 같은 점진적 붕괴입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일시적인 유류세 감세 등 국민을 직접 지원하는 대신 거액의 정치 헌금을 내는 정유사들에게 막대한 보조금을 뿌리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는 썩어가는 상처를 치료하지 않고 진통제만 들이붓는 격입니다. 결국 천문학적인 재정 적자가 누적되며 걷잡을 수 없는 장기 스태그플레이션의 늪으로 국가 경제가 서서히 침몰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훨씬 파괴적인 즉각적 블랙아웃 시나리오입니다. 현재 일본의 실질적인 원유 비축량은 단 4개월치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만약 중동 내 확전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장기간 완전히 봉쇄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장의 기계는 멈추고 전력과 가스 요금은 폭발적으로 상승하며 전례 없는 물자 부족 사태가 극심한 사회적 혼란이나 정권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무서운 카운트다운이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에너지 안보라는 국가적 명운이 걸린 시험대에서 기득권의 이익에 얽매인 근시안적 대응이 한 국가를 어떻게 벼랑 끝으로 내모는지 우리는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날카로운 의문이 생깁니다. 과연 일각의 비판적 시각에서 볼 때 무기와 에너지를 교환하는 한국의 이 거침없는 지정학적 줄타기는 아무런 위험 도살이지 않는 완벽하게 안전한 전략일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물러나 냉정하게 스스로에게 되물어야 합니다. 아랍에미리트 UAE와 맺은 이 거대한 방산에너지 빅딜은 한치의 결점도 없는 완벽한 황금알일까요? 비판적 시각을 견제하는 지정학 및 경제 전문가들은 우리가 지금 날이 시퍼렇게 선 작두 위에서 춤을 추고 있다고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가장 뼈아픈 반론은 바로 중동이라는 화약고 깊숙이 우리의 안보와 경제의 명운을 엮는 것에 대한 리스크입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요격 미사일이나 미래형 전투기 기술이 중동의 복잡한 대리전이나 종파 갈등에 사용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악의 경우 이란을 비롯한 특정 국가들의 강한 반발을 샀거나 미국의 복잡한 중동 외교 스탠스와 충돌하여 예상치 못한 2차 제재의 표적이 될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만약 이로 인해 수출 제재가 가해진다면 간신히 억눌러 놓은 국내 물가에 다시 불을 지피고 무역 수지에 치명상을 입히는 거시경제의 악몽으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또한 방산 기술의 핵심인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부 기술 낙관론자들은 무인기 연계 작전이나 6세대 전투기로의 빠른 진화를 위해 막대한 외부 자본의 수혈이 필수 불가결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반대 진영에서는 우리가 수십 년간 천문학적인 혈세를 쏟아부어 완성한 항공 우주 기술을 당장의 원유 수급과 맞바꾸며 너무 쉽게 공유하는 것은 아닌지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단기적인 실리에 눈이 멀어 미래 전장의 판도를 바꿀 소프트웨어와 체계 통합 기술을 넘겨준다면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방산의 독점적 경쟁력을 스스로 갉아먹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당장의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고 에너지를 확보하는 대가로 고도의 외교적 줄타기와 철저한 기술 보완이라는 무거운 청구서를 동시에 받아든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복잡한 딜레마 속에서 우리와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한 이웃 나라의 상황은 어떨까요? 특히 4.5세대를 건너뛰고 곧바로 6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이라는 화려한 도박을 던진 일본의 거대한 프로젝트는 지금 어떤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들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완벽함을 추구하다가 결국 제풀에 지쳐 쓰러지는 이른바 파랑새 증후군을 아십니까? 일본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6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 사업, 이 바로 그 참담한 대어체 걸려들고 말았습니다. 영국, 이탈리아와 손을 잡고 4.5세대를 건너뛴 채 곧바로 6세대로 직행하겠다던 일본의 원대한 꿈은 영국의 투자 지연과 드론 체계 편입이라는 방향성 충돌로 인해 산산조각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2030년대 중반을 목표로 했던 시제기 출고는 2040년대 중반으로 기약 없이 밀려났고 막대한 세금만 잡아먹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위기에 놓인 것이죠. 반면 글로벌 군사매체 더 워존이 미친 속도라며 극찬한 대한민국 KF-21의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허상을 쫓지 않는 냉혹한 현실주의에 있었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이루려다 수렁에 빠지는 리스크를 과감히 버리고 현실적인 4.5세대를 우선 완성한 뒤 점진적으로 진화시키는 영리한 징검다리 전략을 택한 것입니다. AES-A 레이더 등 핵심 부품을 독자 개발하며 진입 장벽을 넘었고 압도적인 가성비와 실전 배치 속도로 글로벌 방산 시장의 틈새를 완벽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무기 개발의 좁은 틀을 넘어 수출과 무역으로 먹고 사는 한국 경제 전체에 던지는 묵직한 화두입니다. 방산 수출로 벌어들인 막대한 외화와 UAE와의 전략적 교감으로 확보한 안정적인 원유 공급망. 이 모든 것은 단순히 국방력을 강화하는 선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수입 물가를 방어하고 인플레이션의 압박을 덜어내어 당장 내일 장바구니 물가를 걱정해야 하는 우리 서민들의 팍팍한 경제에 튼튼한 방파제가 되어주는 것이 경제의 핵심 동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술적 완벽주의에 빠져 미래를 저당 잡힌 일본과 철저한 실용주의로 틈새를 파고들어 경제적 실리까지 챙긴 대한민국 중 과연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까요?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우리 국민의 식탁 물가를 지키고 수출 경쟁력을 견인할 대한민국의 다음 요소는 과연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추적해본 이 거대한 지정학의 체스판은 단순히 무기를 사고 파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의 생존과 우리 서민들의 팍팍한 식탁 물가가 실시간으로 직결되어 있는 21세기 총성 없는 자원과 기술 전쟁의 생생한 현장입니다. 냉혹한 국제사회에서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다는 뼈저린 진실을 우리는 똑똑히 목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냉철한 실용주의가 만들어낸 방산과 에너지의 빅딜. 이 위태롭지만 훌륭한 줄타기가 앞으로 우리 경제의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고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굳건히 자리 잡을 수 있을지 두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이러한 선택이 가져올 미래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오늘 분석해드린 글로벌 방산 시장과 경제의 숨겨진 이면이 여러분의 통찰력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한 번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세계 경제의 깊은 진실을 파헤치는 데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무대를 조금 더 넓혀보겠습니다. 바로 지금 중동의 끝없는 분쟁과 화약고 뒤에서 조용히 미소 지으며 천문학적인 불을 쓸어 담고 있는 진짜 흑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월스트리트의 거대 자본과 글로벌 헤지펀드들은 피 튀기는 지정학적 위기를 어떻게 자신들의 완벽한 돈벌이 시스템으로 조작하고 있을까요? 상상을 초월하는 글로벌 금융 자본의 민낯, 다음 영상에서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모든 화려한 무대가 끝난 후 텅 빈 객석에 남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인도네시아와의 씁쓸한 이별, 아랍에미리트 UAE와의 극적인 빅딜, 그리고 기술의 미궁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일본의 현실까지. 우리가 숨 가쁘게 달려온 이 다큐멘터리의 끝에서 다시 한번 차가운 현실의 거울을 마주해봅니다. 결국 수십조 원이 오가는 이 거대한 지정학적 체스 게임의 가장 밑바닥에는 생존이라는 단 두 글자가 깊게 새겨져 있습니다. 저 멀리 사막에서 불어오는 모래바람과 전투기의 굉음은 결코 우리 삶과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장 내일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주유소의 기름값, 마트의 식료품 물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의 미래 경제력이 바로 지금 이 냉혹한 국제 무대의 협상 테이블 위에서 실시간으로 결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KF21 보라매라는 튼튼한 날개를 달고 험난한 글로벌 경제의 폭풍우를 뚫고 날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신뢰했던 오랜 파트너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때로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낯선 이방인과 목숨을 건 동맹을 맺어야만 하는 것이 국제 외교와 자원 전쟁의 비정한 규칙입니다. 하지만 그 혼돈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단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압도적인 기술력과 냉정한 실용주의 없이는 그 어떤 나라도 우리의 평범한 일상과 식탁을 대신 지켜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의 하늘과 경제의 심장부를 향해 써내려갈 다음 시나리오의 결말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그 위대한 반전의 열쇠는 지금 이 순간에도 치열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의 통찰력에 달려 있습니다.